여기 정말 흥미로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.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것도 전설적인 악기를 들고 지하철역에 섰는데 글쎄요,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. 이 이야기는요,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. 자, 비범한 아름다움을 아주 평범한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?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주 재밌는, 아니 어쩌면 좀 충격적인 실험을 하나 기획했거든요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제목이 32달러짜리 연주회인데요. 도대체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? 때는 2007년 1월 12일, 장소는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입니다. 그것도 정신없이 바쁜 출근 시간이었죠. 뭐랄까,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연주가 펼쳐지기에는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?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. 지나간 사람이 무려 1097명. 그런데 잠시라도 멈춰서서 이 연주를 들은 사람은 고작 7명 뿐이었습니다. 네,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단 7명이요.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? 그렇게 45분 동안 연주해서 번 돈이 얼마였을까요? 겨우 32달러 17센트. 당시 환율로 따져도 글쎄요, 4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어요.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. 이 연주가 있기 불과 사흘 전에 이 사람은 보스턴의 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. 근데 그 공연 티켓 값이 평균 100달러, 그러니까 13만 원이 넘었는데도 전석 매진이었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.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? 이제 그 베일에 쌓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사람입니다. 현대 클래식계의 살아있는 거장, 조슈아 벨입니다.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,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.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4살 때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14살에 이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어요. 17살에는 모든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죠. 카네기 홀에 데뷔했고요. 그래미상은 당연히 받았고요.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가 받은 대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시죠? 그런데요, 이 이야기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. 그가 들고 있던 그 악기, 바로 그 바이올린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. 이 바이올린의 이름은 깁슨 X 후버만 스트라디바리우스. 1713년에 명장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인데요. 이 악기 자체가 한 편의 영화 같아요. 영웅적인 이야기, 도난 사건,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이 바이올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영웅, 바로 브로니스와프 후보만의 이야기입니다. 당시 작곡가 브람스가 이 젊은 후버만의 연주를 듣고는 소리가 나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다고 해요.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로 달려가서 이 청년을 꽉 끌어안았다고 하죠. 그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? 후버만은 그냥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었어요.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. 1930년대 히틀러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을 때 그는 바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회를 열어서 돈을 모았어요.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느냐?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음악가들과 그 가족들,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.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한 바이올린이었던 거죠.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지닌 바이올린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. 바로 도난 사건입니다. 무려 5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. 사건은 1936년 카네기 홀에서 일어났어요. 후버만의 분장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. 그리고 이 바이올린은 자그마치 50년 동안 줄리안 알트만이라는 한 무명 연주가의 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. 심지어 그는 이 명귀의 아름다운 빛을 감추려고 구두약을 칠해서 연주했다고 해요. 이 모든 비밀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. 아니 그럼 알트만은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? 본인 말로는 진짜 도둑한테 100달러 주고 샀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훔치라고 시켰다는 말도 있어요.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. 그렇게
5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바이올린은요, 무려 9개월 동안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. 당시 복원을 맡았던 전문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이건 마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고요.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한 작업이었는지 느껴지시죠? 자, 이제 드디어 이 두 이야기가 만날 시간입니다.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이 바이올린과 현대의 거장 조슈아 벨이 운명처럼 마주치게 되거든요. 때는 2001년.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조슈아 벨이 마침 레드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의 음악 작업을 막 끝낸 참이었어요. 그 영화가 바로 한 바이올린의 수백 년에 걸친 여정을 그린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런던의 한 악기점에 우연히 들렀다가 진짜 현실판 레드 바이올린을 만나게 된 겁니다. 네, 바로 그곳에 깁슨 X 후보만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했어요. 어떤 독일 지업가가 사서 개인 소장품으로 박물관에 넣어두려고 계약 직전인 상황이었거든요. 하마터면 이 위대한 악기의 소리가 영원히 멈출 뻔한 거죠. 조슈아 벨이 이 악기를 한번 켜보는 순간 바로 직감했다고 합니다. 아, 이 악기는 박물관에 있을 물건이 아니다. 이건 연주되어야만 한다. 이 신념 하나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팔고 우리 돈으로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이 바이올린을 삽니다.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. 자, 그럼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첫째, 지하철 실험처럼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. 그리고 둘째, 이 바이올린처럼 평범한 물건 하나에도 정말 위대한 용기와 생존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위대한 예술과 이야기는 결국 함께 나눌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? 조슈아 벨은 바로 그 공유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로 한 거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그날 지하철역에 걸작을 놓쳤던 것처럼 혹시 오늘 하루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떤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